안녕하세요. 헤어의 정답이 되고픈 남자 도레미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씩 고객님들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했었고요. 그 와중에서 은빈 원장님이 계속 업로드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뭘 할 거냐? 오늘은 저희 고객님들이 항상 많이 질문을 주신 건데 스프레이 뿌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스프레이 사용법과 스프레이 샴푸법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스프레이는 뭐가 좋냐? 라고 물으신다면은 많은 제품들을 써봤고 고객님들한테도 많은 제품을 많이 뿌려드렸고, 그리고 한 달 뒤에 고객님들이 그 제품을 썼을 때 모발에 어떤 컨디션으로 남는지에 대해서 많이 봤었는데,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서는 비싼 거는 좋습니다. 비싼 이유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싼 것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것들, 정말 밖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단점들이 훨씬 많습니다. 장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스프레이 기능이 된다. 그건 장점이 아니고 당연한 거죠. 근데 단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발에 잔류를 오랫동안 한다. 그러니까 쉽게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스프레이의 분사력이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하다. 그리고 스프레이 이 분사할 때 입자가 너무 굵다. 이런 느낌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는 게 있어요. 분사력이 우선 골고루 너무 세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분사되는 그 입자 알갱이들이 소프트하고 좀 부드럽게 분사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한 금방만 빠질 수 있는 그런 스프레이를 좋아하는데, 보통 미용실에서 추천해 주시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제품들일 거예요. 그래서 믿고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스프레이 뿌리는 거, 제가 첫 영상인가 엄청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스프레이는 가까이서 뿌리는 게 아니라 멀리서 뿌리는 거다. 가까이서 뿌리면은 당연히 이렇게 남게 되겠죠. 손에 이렇게 흠뻑 젖을 정도로 남는데 머리에는 오죽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분사는 최대한 멀리서. 제가 항상 고객님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머리는 자연스러울 때 가장 예뻐요. 그렇단 말은 우리는 자연스러울 때 가장 예쁜 그 순간을 캡처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 캡처가 우리한테는 스프레이란 말이죠. 남성분들한테는. 그래서 스프레이 뿌릴 때도 50%는 뿌리고 50%만 남긴다. 이런 명언을 제가 항상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서 뿌리면은 100%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를 다 맞으면은 머리가 떡이질 수 있고 하얀색 이물질들이 여기 막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멀리 뿌려드리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 멀리 뿌렸는데, 스님처럼 뿌렸는데 이게 고정이 안 되네. 사우쌤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 이 옆에도 이렇게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 고객님들이 항상 이렇게 내려온대요. 여기는 풀이 죽고. 저만의 조금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보통 여러분들한테 스프레이 뿌리라고 하면은 분명히 미용실에서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이렇게 하고 요 뿌리 쪽을 뿌려라. 뿌리 쪽을 뿌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집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뿌려요. 자, 이렇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제가 뿌리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보통 고객님들 스프레이 뿌렸는데도 고정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의 뿌리는 방식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그건 바로 저 같은 경우에는 뿌리 쪽에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멀리서 뿌리는 건 다 똑같아요, 그죠? 멀리서 뿌리는 건 똑같지만 뿌리는 방식이 달라요. 각도가 다르다는 거죠. 뿌리는 각도가 어떻게 다르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뿌리를 향해서 스프레이를 뿌려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기를 만약에 숙인 상태라 하면은 숙여서 이 친구도 같이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고개를 든 상태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상태에서 손가락을 살짝 이렇게 벌리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든 부모님이 맞는 방식대로 하고요. 그래서 고기를 들고 있다면은 당연히 스프레이 각도도 올라와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고기가 내려가면은 스프레이는 그대로 있어요. 스프레이가 그대로 있다 보니까 내가 뿌리는 쪽은 내가 고정해야 될 앞쪽 뿌리 부분이 아닌 위쪽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위쪽에 내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방향은 앞쪽 부분인데, 여기 부분인데 고객님들은 여기를 뿌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뿌리 볼륨이 고정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머리 딱딱한 거는 요 위에밖에 딱딱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스프레이와 우리 뿌리는 지점의 각도 일치해야 된다. 어떤 고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쌤, 그러면은 안으로 스프레이를 뿌려야 되네요. 안쪽으로 뿌린다는 개념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Exactly. 정확합니다. 여기 두피 안쪽을 뿌려야죠. 바깥쪽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각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앞쪽 부분은 뿌렸어요. 그죠? 우리가 갈라지는 가르마 부분은 뿌렸다는 거예요. 뿌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또 다른 고민이 아까 전에 뭐였어요? 요 머리. 이 머리들이 자꾸 이렇게 처진다. 저는 지금 이 예쁜 상태를 고정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만 뿌려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왜? 여기는 그대로거든. 에센스를 발라치면은 에센스의 그 무게 때문에 처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처지는 분들은 더 처지겠죠. 그러려면은 당연히 이 부분도 스프레이를 뿌려서 고정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대신 조금 대충 해도 됩니다. 바로 볼게요. 옆쪽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이런 식으로 뿌려주면 돼요. 자, 절대적으로 가까이서 뿌리는 그런 행동만 안 하시면 되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축축축축축. 그리고 뭐 분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분사를 해야 되냐, 정답은 없습니다. 고객님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고객님들이 편한 대로 하시되 멀리서, 그리고 분사력이 일정하게, 그리고 입자들이 작고 부드럽다면 꾹 눌러 쓰시든 점사하시든 연사하시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한번 고정했죠? 점사로 한번 고정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연사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객님들이 쉽게 처지는 일이 잘 없으실 거예요. 특히나 머리가 요즘에 또 장발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라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항상 넘기고 다닐 거 아니고, 그리고 모질 자체가 그렇게 받쳐주지 않는 모질이라면은 꼭 스프레이를 써서 고객님의 미를 캡처해 놓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딜 가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자, 스프레이 뿌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했죠? 스프레이를 고르는 방법, 입자가 부드럽고 작은 것들, 그리고 분사력이 적당한 것, 너무 세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은 적당한 것들, 그 정도만 해주신다면 충분하시고요. 한 가지, 잘 헹궈지는 것들. 그렇게 스프레이를 고르시고 나서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 스프레이는 어떻게 뿌려야 된다? 멀리서 뿌려야 된다. 그렇다고 막 저 멀리서 갖다 놓고 막 칙 뿌리고 이런 거 아니고, 내가 손을 뻗을 수 있는 한 뻗고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앞머리, 자, 가르마 부분을 고정할 때는 스프레이 각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랑 동일시하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낮춰도 안 되고 너무 올리지도 말고, 90도는 아닌데 한 70, 80도? 80도 정도 괜찮을 것 같아. 요렇게. 자, 요건 아니죠. 약간 요렇게. 그래서 스프레이 각도가 중요합니다. 스프레이를 뿌리는 공간은 어디냐? 우선은 가르마가 타지는 부분의 뿌리예요. 타지는 부분에 다른 곳이 아니라 앞쪽 뿌리 쪽에 뿌려주셔야 돼요. 이쪽을 뿌려주셔야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쪽은 뿌려주시고요. 안쪽을 뿌려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 머리, 가르마를 하면 요 머리가 처지는 분들이 있죠. 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프레이를 뿌리라고 했어요. 그죠? 어떻게? 칙칙칙칙 향수 뿌리듯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라인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 라인이 관리가 되면은 어디 나가서도 바람을 맞더라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오래 버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고 나갔다 바람 맞았다, 모질이 저처럼 약한 모발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기름진 그런 모발, 지성 모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풀려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장발 그리고 머리가 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앞쪽 부분만이라도 뿌리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물 스프레이든 아니면은 일반 물 스프레이든 아니면 일반 스프레이든 간에 헹굼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나? 두피에 일단 안 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발에 안 남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최대한 없애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꿀팁 바로 들어갑니다. 방법, 물을 충분하게 우선 적셔줍니다. 물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물에 적신다고 해서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물을 적시고 난 뒤에 트리트먼트 컨디셔너, 이런 트리트먼트 종류로 머리를 먼저 헹굼 작업을 해줍니다. 이 트리트먼트 작업을 하게 되면은 모발에 있는 스프레이의 그 이물질들, 스프레이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우선은 충분히 모발에 물을 적신 뒤 트리트먼트 작업으로 헹굼 작업을 한번 합니다. 샴푸를, 거품질을 충분히 해주세요. 두피를 이렇게 깨끗이 헹군 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리트먼트로 모발 쪽에 영양을 줍니다. 그러면은 스프레이가 남지 않고 깨끗하게 샴푸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지 않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냥 샴푸만 대충 했다, 이랬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들이 모발 쪽에 끝쪽이나 중간 쪽 이런 쪽에 흰색으로 이렇게 막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스프레이 올바르게 사용하시고 올바르게 헹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너무나도 만족하셨다면 앞으로도 많은 미용에 관련된 컨텐츠들, 미용에 관련된 많은 Q&A들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헤어 정나이드 오픈 남자 도레미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